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주택자분들의 최대 고민거리 세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히나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내는지, 그리고 얼마나 중과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계산이 상당히 간단하고 간편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셀프로 계산을 해보시면 대충 이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이렇게 준비를 하면 세금을 좀 더 아끼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은 다주택자분들을 위해서 양도세를 셀프로 계산하는 방법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2025년 5월까지 다주택자분들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과 배제를 끝나고 나면 세금은 또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서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난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스스로 계산해도 상당히 계산법이 간단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더 쉽게 더 빨리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국세청 홈택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세금 신고 부분을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신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의 계산 하시면서 내가 낼 세금은 어느 정도 될까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 이쪽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맨 위에 칸 계산하기 이쪽 부분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날짜 2024년 2월 28일로 하고 취득 날짜는 2년 정도 된 걸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설정을 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아파트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양도가액을 설정을 할 텐데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7억 2천 정도 되는 아파트를 팔았다고 생각을 할게요. 여러분 판매 가격입니다. 7억 2천에 팔았고 취득가액은 5억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가격은 5억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매입 가격 그리고 양도 가격으로 빼면은 여러분들 이득 본 금액이 나옵니다. 지금 대충 계산해도 2억 2천이 이득을 봤다고 나오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더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바로 필요경비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주택을 사고 팔 때 들어가는 돈 있잖아요. 중개 수수료, 복덕방 비용 있죠. 그리고 취득세 비용도 낼 테고 법무사 비용, 그리고 발코니 확장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발코니 확장 비용, 그리고 천장에 붙이는 시스템 에어컨, 이 시스템 에어컨도 필요 경비로 여러분들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교체, 샤시 교체 같은 것도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입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득 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그냥 간단하게 퉁쳐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득 본 금액을 좀 낮추기 위해서 필요 경비를 한 2천만 원 정도 썼다고 입력을 할 거거든요. 일단 취득세로 500만 원 정도 냈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임의로 넣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세랑 법무사 비용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저는 퉁쳐서 취등록세, 법무사 비용 퉁쳐서 500만 원 냈다고 그냥 임의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 중개 수수료는 250만 원 정도 냈다고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 기타 필요경비는 양도중개 수수료도 있잖아요. 팔 때 내는 수수료 비용도 있으니까 이것도 250만 원 정도 냈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는 금액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제 금액을 입력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코니 확장, 그리고 천장형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을 달았을 때 비용, 그리고 샤시 교체, 보일러 교체 이런 것들을 했다면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발코니 확장했다고 생각을 하고 1,000만 원 정도 입력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득 본 금액을 여기서 나올 수 있는데요. 총 판매 금액이 7억 2천에서 여러분들 매입 가격 5억을 빼서 2억 2천에서 2천만 원 정도 필요금비를 또 뺐습니다. 그러니까 약 2억 정도 이득 봤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빼기 곱하기 빼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공식을
소득을 입력하면 되는데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긴 알아서 계산을 해주니까요.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원래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장기보유 기간을 제가 낮췄기 때문에 빼기 할 건 없고요. 자, 여기서 또 빼기 기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250만 원 한 사람에 한해서 2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빼기 하면은 또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득본 금액에 세율을 곱해 주는데요. 저는 1억 9,750만 원의 이득을 받기 때문에 세율표를 보면 약 38%의 세율을 맞게 됩니다. 이 과세 표준 구간은요 6%에서 45%까지 8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기본 세율을 곱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2025년 5월 이후에 판다면은 2주택자는 여기다 곱하기 20%를 더해주고요. 그리고 3주택자는 곱하기 30%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1억 9,750만 원에서 지금은 현재 38%를 곱해서 세율을 맞게 되지만 2025년 5월 이후에는 58% 혹은 3주택자라면 68%까지 세금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담이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저는 계산을 하기 때문에 38% 중과 세율이 아니라 기본 세율로 하는 겁니다. 38% 기본 세율로 곱해줘서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누진 공제액을 또 빼줍니다. 이 누진 공제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득본 금액에서 누진 공제표를 빼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0.38 그리고 빼기 1,994만 원을 빼주면 실제 내야 되는 금액은 5,51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2025년 5월 이후에 판다면 어느 정도 세금을 더 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텐데요. 자, 지금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까지인데 이 기간 이후에 팔면은 금액은 얼마나 늘까요? 여기서 다 똑같이 하는데 마지막에 여기서 세율을 더 곱해주겠죠? 58%의 세율을 곱해줍니다. 0.58 곱해주면은 1억이 넘는 금액이 나오고 그리고 또 과세표준 여기 누진 공제액을 빼주면 실제로 내는 금액은 8,485만 원이 나옵니다. 지금보다 3천만 원 정도 더 금액을 내셔야 되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죠. 실제로 이런 금액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세금 내고 실제로 남는 거 없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겠죠. 자, 몇 가지 조금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금액을 더 아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제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기 곱하기 빼기에서 첫 번째 구간을 빼지 않았습니다. 장기보유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라고 쳐보면 금액은 훨씬 더 적게 낼 수 있는데요. 얼마나 더 적게 내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년으로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늘려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해서 3년 이상부터는 1년에 2%씩 그러니까 3년이니까 6%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빼기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을 뺄 수 있겠죠. 무려 1,200만 원 되는 금액을 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혜택이라고 봅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랑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아까 했던 금액에서 지금 달라진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기를 할 수 있게 됐죠. 1,200만 원을 뺐습니다. 그러면 또 인적공제 빼주고 빼기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인적공제 250만 원을 빼주면 여기서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38% 그리고 마지막에 빼기 누진 공제액을 해주면 자, 금액이 훨씬 줄은 걸 확인할 수 있죠. 3년 보유했다 팔면은 5,05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다주택자분들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다음 한번 또 해볼까요? 다음 시나리오는 5년으로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해서 5년으로 하면 1년에 2%씩 1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2천만 원까지 늘어나죠.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러면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금액은 4,751만 원. 이렇게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금 하시는 게 좋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것도 역시 2025년 5월이 지나버리면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기간 정책 이런 것들 다 확인하시면서 꼼꼼히 따져보셔야만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됩니다. 자, 다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번에 10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은 또 얼마나 아낄 수 있을지.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년 이상으로 한번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4천만 원까지 확 늘어나죠. 자,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가 계속 알려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춰서 계산을 자꾸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 해보는 겁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지금 4천만 원 빠진 게 보이죠? 빼기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기 인적공제 그리고 곱하기 기본 세율 그리고 누진공제 빼기 곱하기 빼기 이렇게 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금액이 훨씬 더 줄었습니다. 4천만 원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3,991만 원까지 금액이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보유 기간 그리고 세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세율 구간을 한번 좀 바꾸기 위해서 금액을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득본 구간에 따라서 세율 구간표에 따라서 8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6%에서 45%의 세율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이 금액, 이득본 금액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 양도가액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아파트는 비싸게 팔았는데 별로 남는 게 없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율 구간표에 따라서 적절히 양도가액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한 4억 정도 이득을 본 걸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억 2천 판매한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유 기간은 10년으로 할 거고요. 자,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보유는 역시 똑같이 10년으로 했습니다. 자, 장기 보유 빼기 곱하기 빼기인데 특별공제 받았고요. 인적공제 받았는데 세율표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약 40%의 세율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리고 누진 공제액도 과세표가 달라집니다. 세율표가 달라진 만큼 이득본 금액이 커졌잖아요. 그러면 이 누진 공제표의 과세 구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빼기 한 금액도 커졌지만 어쨌든 세율에 곱하기 한 세율이 커졌기 때문에 이 40% 상당히 큰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벌써 4억 이득 봤을 때 1억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2025년 5월 이후에는 또 얼마나 두드려 맞을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설정을 바꿔볼 텐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2025년 5월 이후에 이 금액을 똑같이 판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짧게 설정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는 거로 설정을 한번 해볼 거고요.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빼기 곱하기 빼기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는다고 했죠. 양도 차익 4억이었습니다. 자, 빼기 0으로 해놨고 인적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 원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세율이 바뀌었죠. 이득본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세율표 과세 구간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누진공제액도 빼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40% 세율이 아니라 20%를 더해줘서 60%의 세율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곱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3억 9,750만 원의 세율 60%를 곱해주기 때문에 0.60을 곱해주면은 2억 3,850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데 여기서 누진 공제액을 좀 빼주죠. 2,594만 원 빼주면은 총 내는 금액은 2억 1,256만 원을 내게 됩니다. 금액이 엄청나게 오른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4억 이득 봤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 세금으로만 절반 이상 2억 1,2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을 세금으로 다 뜯기게 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그 금액까지 생각을 한다면 대출 이자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은 실제로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처럼 이렇게 계산을 한번 쭉 해보면 대충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큰 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와서 계산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절세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세금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의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맡기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 계산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면 이것저것 눌러보시면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거는 다 모의 계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는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재미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희망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